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4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반기의 마지막 9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버 오로 그리고 홈앤쇼핑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이 두 팀은 3승 4패, 게다가 개인 승수도 15승으로 같은 팀이에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두 팀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났고요. 그 홈앤쇼핑 같은 경우는 3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급한 입장이고 오늘 판은 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양 팀의 오더는 과연 어떻게 짜였을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수려한 합천 그리고 한국물가정보가 대결을 치렀어요. 네, 그 전반기 1위 결정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수련합천이 승리하면서 전반기를 단독 선두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그 홈앤쇼핑하고 사이버오로는 지금 보시면 승패가 똑같고 개인 승수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홈앤쇼핑이 그 주장 승수에서 1승이 앞서서 7위에 올라 있고 보시면 중위권에서 지금 3위 셀트리온과 킥스, 화성시코리온은 개인 승수까지 역시 똑같은데요. 네. 이것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승자승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앞섰고 그 다음에 킥스가 앞서서 3, 4위, 5위로 나눠졌습니다. 아, 오늘 승리를 거두는 팀은 나란히 또 4승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국에서는 한태희 선수와 문유빈 선수가 만났고요. 두 선수는 첫 대결입니다. 네, 그 팀에서 오지명인데 성적이 굉장히 좋죠. 올해 4승 3패를 거두고 있고요. 한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에 특화된 선수고 올해 4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에서. 그 최근에 뭐 속기에도 나왔고 1시간짜리도 나왔는데 이제 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2시간으로 돌아왔고요. 네. 문희빈 선수는 전 라운드 2시간짜리에서 이창호 구단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2국에서는 심재익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두 선수의 대결은 어떨까요? 그 설현주 선수는 올해 3승 3패인데 강한 선수들하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준수한 성적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재익 선수는 4연패에 얻은 터널을 뚫고 그 전 라운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좀 한결 마음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3국 속기 대결에서는 김명우 선수와 나연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오늘 경기 중 가장 좀 눈에 띄는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름값이 가장 높은 선수들끼리의 대결, 이영무 선수가 있네요. 홈쇼핑이 그렇긴 하지만 가장 기대가 되고요. 그 김명우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좋았으나 지금 행보는 뭐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고 있고 나연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4연패를 당하다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결 출마 기대가 됩니다. 4국에서는 홈앤쇼핑의 주장 이영구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사이버오로에서는 오지명, 송규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사실 전력차가 조금 있는 대국이긴 한데 변수라고 한다면 첫 대결이라는 거죠. 첫 대결은 사실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홈앤쇼핑의 삼지명, 한승주 선수와 사이버오로의 이지명, 홍성지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그 홈앤쇼핑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한 선수가 한승주 선수고요. 사이버로에서는 의외로 홍성지 선수가 올해 좀 부진합니다. 좀 그거 의외죠. 네, 지금 3승 4패를 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마음에 들지 않은 성적일 거고요. 그 요즘 뭐 팀 보시면 그 연패를 뚫고 나가는 그 선수들에서 승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팀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5국이 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양팀 그렇다면 상대 전적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루키가 많기 때문일까요? 상대 전적이 네.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 3국 빼고는 사실 대국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사실 오더 자체는 뭐 굉장히 호각으로 보이네요. 양팀 팽팽한 오더가 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좀 가장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대국이 있다라고 하면 몇 국일까요? 사실 뭐 다 재미있긴 한데요. 여태까지 이제 승부판이라고 했던 판에서 누가 이겨서 이제 팀 승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국은 제외하고요. 네. 그 1국 그 오지명 맞대결에서 4승 3패를 거두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도 중요할 것 같고 또한 5국에서 그 한승주 선수가 부진하거든요. 역시 맞상대하는 그 홍성지 선수도 조금 부진하고요. 네, 네. 그 대결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두 팀 오늘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에서 홈앤쇼핑 그리고 사이버 오로가 만났습니다. 7위와 8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인데요. 과연 어느 팀이 좀 중위권 싸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반기는 4승 4패로 마무리하는 것과 3승 5패로 마무리하는 것은 느낌이 너무 다르죠. 네. 자, 오늘 두 선수 간의 첫 대결이고요. 사이버로의 문유빈 그리고 홈앤쇼핑의 한태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한태희 선수가 좀 머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네, 약간 그 표정이나 제스처에서 형세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형세 자체는 문유빈 선수가 굉장히 두텁고 네, 꽤 좋은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이국입니다. 신재익 선수와 설현준 선수 두 선수 역시 첫 만남이에요. 약간 닮았는데요, 두 선수가. 아, 네. 그런가요? 지금 형세 자체는 아직은 뭐 굉장히 어려운 바둑인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요. 네. 자, 신재익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드디어 이번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자, 사이버 오로의 주장 나연 선수와 홈앤쇼핑의 이지명이죠. 김명훈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두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도 2대2로 팽팽하고요. 네, 최근으로만 보면 사실 뭐 최근도 아니긴 한데요. 2년 전의 대결에서 두 번의 대결에서 김명훈 선수가 이겼고 특히 이제 2년 전 마지막 대결에서 김명훈 선수가 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 5국을 이겼어요. 네. 정말 중요한 우승 판이었죠. 결정국을 나연 선수한테 이겼기 때문에 네. 아주 큰 판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4연패를 하다가 이제는 3연승. 다승왕의 이 모습으로 돌아온 나연 선수입니다. 네, 대국 내용도 세 판 모두 깔끔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명훈 선수 이번 시즌 역시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겼다 졌다 하는 흐름이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출발이 확실히 좋았고 내용도 좋았는데 그 최근에 보면 그 패할 때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두 선수의 나이 역시 2살 차가 나고요. 그러고 보니 두 선수가 이 2라는 숫자와 꽤 연관이 많네요. 2요. 상대 전적도 2대2였나요? 네. 네. 한번 끼워 맞춰 봤습니다. 네. 당황하셨죠? 네. 네. 제가 그 금요일 날 방송할 때 마지막에 그 클로징 할 때 문동훈 캐스터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박영호 선수 결혼식인 거를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동훈 캐스터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전혀 눈치를 못 채가지고 내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지? 라는 생각을 한참 했는데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방송이 끝나고는 눈치를 채셨나요? 예, 아니요. 중간에 알았습니다. 물어봐서 알았어요. 네. 자, 초반에는 이제 양화점으로 김명훈 선수가 시작을 했고요. 나연 선수는 이제 화점과 소목을 병행했고 날일자로 걸친 다음 입구자로 받고 이 교환을 한 다음에 날일자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네. 협공을 했죠? 네, 김명훈 선수가 한 칸 협공을 했습니다. 나연 선수는 백으로 이 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점과 소목을 병행한 다음에 흑이 요즘에 날일자로 많이 걸치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걸 좋아해요. 뭐 물론 날일자도 있겠고 조금 더 공격적인 기사들은 협공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연 선수는 이 진행을 선호하고요. 그렇다면 이 포지는 나연 선수가 또 선호를 한다는 것을 네. 이 김명훈 선수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국가대표실에서도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에 저 선수가 백으로 아니면 흑으로 좋아하는 포석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포석 준비를 하는 거죠. 김명훈 선수는 요즘에는 이렇게 양화점보다는 사실 소목을 두고 뭐 여기를 이제 또 소목으로 두든지 해서 조금 더 실리적인 포석을 많이 뒀는데요. 오늘은 양화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여태까지 4번의 대결을 치렀고요. 2016년에 2차례 그리고 2017년에 2차례 대결을 치렀습니다. 네, 바둑리그 성적만 보면 팽팽합니다. 1승 1패고요. 근데 이제 2017년도 그 마지막 판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판에서 졌기 때문에 나연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진 것 같은. 왠지 좀 데미지가 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참 큰 판이었죠. 그렇네요. 자, 나연 선수가 정석을 좀 비튼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런 것은 사실 젖혀 있으면 무난합니다. 젖혀 있는 순간에는 이제 장점은 흙은 이제 넘어가게 되겠고요. 한 칸을 뛴다는 거죠. 한 칸과 날일자의 차이는 보시면 한 칸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날일자로 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커제 선수가 그 중국 시합에서 둔 수입니다. 지금 배석 자체는 2배석에서 두진 않았지만 이렇게 둔 이유가 여기가 교환이 안 돼 있으면 흑돌이 없죠. 뭔가 이곳으로 다가오거나 여기를 네, 지금 이 자리 뒀습니다. 다음에 움직였을 때 보다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실 걸치지 않고 그 한 칸 걸치지 않고 3-3을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먼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환 자체가 이 변으로 보면 확실히 좀 손해입니다. 근데 또 장점은 있죠. 여기를 지금 백돌이 오긴 했지만 이곳을 붙여서 끊는 이 상영의 수법 자체가 이 교환이 돼 있으면 흑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진행되긴 했지만 이렇게 똑같이 되었을 때 여기를 늘게 되면 이미 교환이 와 있기 때문에 수확점이 잡혀요. 그래서 결행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악수지만 이곳에서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걸쳐 들어가고서 이 날일자의 진행을 백도 실전에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요즘 프로 기보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뭐 사실 젖혀 있고서 한 칸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럼에도 나연 선수는 결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김명훈 선수, 우리 이기는 팀이 우리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연 선수는 2판만 이기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오로가 이번 시즌 사실 전반기에 시작이 좋진 않았거든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장고판의 부진이 조금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승리를 뭐 했던 요인 자체는 역시 장고판에서 그 해법을 풀어서 이제 5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문유민과 송규상 팀의 4, 5지명이 장고덱으로 나와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2연승을 했고요. 뭐 역시 뭐 사이버오로 보시면 장고대국에서 뭐 1승 1패나 2승을 하는 순간에 팀 승리가 따라오고요. 2패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팀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장고대국 비중이 중요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이 홍성지 선수의 부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좋았죠. 뭐 성적도 좋고요. 네. 우승한 기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뭐였죠? 저도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참저축은행배에서 우승하면서 완전히 그 상승세를 탄 그 상황에서 KB리그 시즌을 맞이해서 기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출발 자체도 좋았습니다. 근데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행보 자체는 바둑 내용도 좀 그렇고요.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근데 뭐 워낙 노련한 선수고 경험이 많은 선수라서 제자리를 찾긴 찾겠지만 그것이 이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 사실 또 시작하면 금방 가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사실 좀 선수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한 판 한 판이 그 승부판이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요. 백은 이제 이렇게 둬서 이 준동을 노렸습니다. 한 점에 대한 나가게 되면 사실 이 석점도 약간은 그래도 또 몰리는 입장이 되거든요. 네, 삐뜨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노리고 있고요. 흑은 이 자리를 차지했고 백은 붙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늘 거고요. 백은 여기서는 한 수 더 둬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슬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자리를 당해가지고요. 여기를 당하게 되면 이제 바로 찝거나 아니면 젖혔을 때 받기가 어렵거든요. 옹수가 까다로울까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여기 단수 안 받기도 그렇고 여기 끊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괴롭죠. 그래서 오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요. 받는다라고 하면 빈삼각이나 느는 겁니다. 빈삼각은 일단 이 모양 자체로 굉장히 당했기 때문에 아픈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를 뭐 바로 사실 둘 수도 있어요. 붙여서 두게 되면 저 치면 들어서 여기가 아직 못 살아 있고요.
실리의 손실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안쪽으로 젖혀가는 것은 이곳을 선수로 끊기기 때문에 중앙의 흙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백으로서는 상당히 괴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한 수 또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이 조금 모양 자체는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두면 막혀서 여기가 좀 두터워지거든요. 하나를 더 둬야 되는데 이건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이 세 칸의 간격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두 점머리를 두드려도 다시 대젖히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흑돌이 여기 오는 것이 좀 싫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흙에게 네.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곳을 못 들어갔을 때 확실히 이곳 흙의 간격 자체가 조금 얇죠. 네. 자, 김명훈 선수가 벌려둔 것에 대해서 나연 선수 다시 한번 귀를 지켜뒀습니다. 네, 뭐 나영구단 다운 스타일이고요. 여기가 바짝 와 있을 때는 사실 뭐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좀 압박감이 있고요. 뭐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날짜만 달려도 받을 때 또 들어갑니다. 굉장히 아프죠.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거의 이제 당연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연 선수 벌써 3개의 귀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주 단단하게 역시 본인의 스타일답게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는 적극적으로 오늘 또 판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역시 조금은 초반 자체는 서로의 스타일에 맞게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김명훈 선수도 실리보다는 좀 두터움 쪽,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한 공격. 일단은 좀 모양을 폭넓게 이끌어가는 형태로 많이 두죠. 찝어가고,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사실 뭐 일반적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지키기에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사실 좀 얇아서 흙이 좀 두기가 어려운 형태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가일수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갈수를 한다면 이 정도 같은데요. 네. 글쎄요, 여기도 비어 있고. 또 상변이 뚫려 있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릴까요? 네. 근데 뭐 생각보다 지금의 포진에서는 흙이 둘만한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이곳이 아니라면 뭐 이런 정도겠죠. 왜냐하면 백돌이 일로 뻗어나오게 되면 이곳은 약간은 좀 가치가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넓은 자리입니다. 이곳과 이곳 지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놓고 보니까 또 여기를 안 지키기에는 굉장히 좀 허전하기도 합니다. 백의 다음 수가 딱 어디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키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자, 김명훈 선수 역시 찝어서 물어봤고요. 지금 고민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백이 들 수 있는 수법은 사실 다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아래쪽도 있고요. 뭐 호구 치는 것은 이제 가장 무난한 수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 양호구를 가장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는 자체가 이렇게 늘어주었을 때 여기 위치가 가장 좋죠. 있는 것보다 호구 치는 자리가 훨씬 낫고요. 네. 물론 백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대신에 이제 이곳을 이었을 때는 여기를 하나 젖힘당하고 이었을 때 반드시 귀로 잡아야 되는 백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됐을 때 흑의 장점은 여기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약점이 네. 지켜졌네요. 그래서 이곳을 가만히 늘어두더라도 다음에 끊고 이곳을 끊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백도 이것을 하나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랬을 때 흑이 선수를 잡았고 여기가 지금 거의 약점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있는 것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약간 흑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나연 선수도 좀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양호구를 선택했습니다. 호구를 선택한 다음에는 여기서는 거의 반발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이제 보기에는 이제 끊고도 싶긴 하지만 이었을 때 단수가 남아 있고
여기를 그때 늘게 되면 바로 젖히는 것이 생기죠. 끊는다면 네, 좀 끊으면 뒷맛이 남아있죠. 단수가 있고 여기를 당하는 순간 자체 지부로도 크고 막았을 때 패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견딜 수 없죠. 늘어뒀고요. 자, 역시 흑의 선택이 좀 궁금해집니다. 한 수를 더 갈수를 한다면 뭐 이런 정도가 무난해요. 그리고 갈수하는 것 자체가 전국적인 그 배석을 봤을 때 여기가 간격이 좀 넓어요. 백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랬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흙들 자체들이 조금 두텁게 있으면 여기를 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져도 흙이 조금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얇다면 이곳 들어왔을 때 분명히 빠져나가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국면 자체가 얇아질 가능성이 있죠. 자, 김명훈 선수 역시 호구 자리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은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것과 고민되는 자리는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 모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에도 좀 가장 알맞지 않나 싶고요. 네, 두터운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다면 오늘 김명훈 선수는 좀 전투 바둑으로 이끌어가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전투 바둑으로 이끌어가면 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영구단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네. 나영구단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후반으로 가서 끝내기로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기 때문에 그 전투로 이끌어가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않을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김명훈 선수도 차분히 가야겠죠. 네. 차분히 가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본인의 길을 조금은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뭐 서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자, 이제 흑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백의 다음 한 자리는 좀 어디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를 뭔가 좀 두긴 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디인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그냥 넓은 곳을 두는 것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워낙 좋은 자리라서요. 그리고 이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흙이 여기를 또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흙이 먼저 둔다고 해도 좀 네. 어려울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뚜렷한 그 진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입이나 삭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아래쪽 하변을 두는 것도 일책이에요. 딱 안 떠오릅니다. 유승 캐스터는 여기서 딱 한눈에 떠오르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저요. 네. 네. 저는 이 좌변 쪽에 좀 뛰어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아, 좌변이요? 여기요? 여기는 들어가면 어디? 뛰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요. 짚어보면 어떨까 이렇게요? 하는 네. 생각도 했거든요. 그 수는 어떤가요? 여기요? 네. 글쎄요. 어떤 그 평가하기 곤란하시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할까요? 어떻게?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를 붙였거든요. 단순히 들어가는 것은 글쎄, 단순히 들어간 것은 일단 여기를 붙이는 것이 싫었을까요? 만약 그 다음에 치받게 되면 그냥 맞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윽고 여기까지 두면 살긴 살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일단 두텁게 막혔고요. 네. 이 사는 자체가 조금은 백의 실리를 좀 이곳이나 이곳을 손실을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은 뭐 이런 데를 글쎄요 끊는 것을 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에서 단순히 이런 곳을 젖히는 것은 사실 그냥 있거나 아래쪽을 살려주더라도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뭐 살긴 살겠죠. 네. 너무 그 이선 쪽으로 치우쳐서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흙이 젖힌다면 끊을 거고요. 단수 치고 둘 때 두면 사실 이 축은 지금 사실 안 되겠죠? 이곳이 있어서.
네, 지금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유승희 캐스터가 보여주셨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명당이네요. 여기가 없었을 때는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은 충머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누르는 것과 이 한 점을 맛보기로 한다면 이 진행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진행이라면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늘게 되면 이제 밀고 올라오는 자세가 좋거든요. 그럼 젖히면 뭐 아래쪽을 젖히거나 아니면 그냥 대젖혔어요. 끊으면 여기 자체는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살기는 확실히 수월해요. 이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면요. 네. 그래서 이제 느는 것은 미는 것이 싫기 때문에 당연히 젖혀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느는 것은 사실 그냥 맞거나 아니면 이어서 글쎄요, 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백이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몇 가지의 참고도를 살펴보니까요. 이 백이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끊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두고 그냥 있는다면 충머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흙이 이제 이렇게 단수 치기 전에 하나 단수를 물어보고 늘 때 단수 치고 늘 때 나오면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는 충머리가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단수 치고 뭐 단수 치고 둘 때 이렇게 잡는 건지 그럼 다시 눌러가거든요. 이 진행이 어떨지도 이 정도면 봐야 백이 됩니다. 만족일까요? 근데 나연 구단이 애당초 여기를 붙였을 때는 젖히는 것과 이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흙의 여기서의 수법은 단수 치고 두거나 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치는 것 자체에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봤을 거고요. 이 진행은 네 충머리를 가겠죠. 네. 자, 다현 선수 늘었고요. 김영 선수가 여기에서 단수를 한 번 더 치는 것은 좀 여기 다를까요? 있어요? 네. 여기서 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약간 단수 치고 치는 건 이상하다는 건데 이거 사실 지금 치게 되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안 칠 거예요. 반발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고요. 또 한 점 잡히는 자세가 그렇죠. 네. 되게 잡아두는 자세가 또 좋아서요. 이거는 이제 거의 손이 어디로 향했던 거죠? 그러게요. 위쪽에서 하나 미는 자리였을까요? 이 수가 특히 있습니까? 그 흙이 예를 들어 늘어서 제압을 했을 때 이 미는 것이 과연 이걸 아예 키우네요. 이렇게 단수를 먼저 쳐놓은 이후에 충머리를 쓰겠다는 걸까요? 그거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키우네요. 여기를 그냥 쓰게 되면 흙이 이곳을 받아주고서 이곳 단수 칠 때 그냥 버릴까봐 그렇더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네. 자, 이곳의 가치를 키워놨습니다. 그런 이후에 충머리를 사용했고요. 네, 이것은 이제 흙이 이곳을 한 점을 포기할까봐 그랬고요. 여기를 연타하는 자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여기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눌려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자세가 워낙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공방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희정 해설위원은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되면 네. 되겠네요. 그러면 자, 서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흙은 상변 좀 차지를 했고요. 네, 백이 약간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대가로 백은 또 좌변을 돌파를 했고요. 나연 구단의 선택이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를 누르게 되니까 애초에 전개했던 이곳의 한 점이 거의 이제 움직이기 어려워졌죠. 30초. 그러면 이곳의 모양 자체에도 피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이제 거의 집으로 굳어졌고요. 앞으로의 발전성을 기대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곳이 지금 한
30집은 조금 약한 형태고요. 한 25집에서 30집 정도의 확정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와서 이 모양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넓은 부분이 있죠. 네. 집으로 본다면 한 20집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대략 한 45집의 확정가로 가는데요. 네. 100은 이곳이 한 20집 정도 볼 수 있겠고, 이거 뭐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네요. 정말 네. 단단하게 듭니다. 한 칸 더 와서 25집 정도 보고요. 35, 이것도 이제 10집이 두터운 겁니다. 한 집으로 본다면 한 10석집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의 100의 집은 쉬운 집까지 갑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확실히 100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흙은 이곳의 두터움과 하나, 이 아래쪽에 변의 발전성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네, 이 바둑은 여덟, 100이 확실히 초반은 편합니다. 네, 근데 이 자리 흙이 올 수 있어서 글쎄요. 나연 선수의 이 한 칸 이 좋은 급한 자리긴 자리였을까요? 한데요. 이 바로 움직이는 게 신경 쓰였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데 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근데 마음을 모르겠어요. 오는 게 싫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남아 있고 이곳을 하나 당하게 되면 이 백이 둔 것과 흙이 둔 것의 차이는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완벽하게 살아 있고요. 하나, 백이 오게 되면 집으로도 크고 다음에 날일자로 나왔을 때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그러면 일곱, 이곳의 발전성도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겠고요. 예, 나연 구단은 수가 좋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보통은 여기를 둬야 돼요. 그것도 참 예, 좋은 자리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이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두는 것 자체로 거의 어느 정도의 지분 확보가 되면서 흙의 이 아래쪽의 모양까지 삭감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에서는 반상 최대의 자리였는데 나연 선수가 조금 두터운 길을 선택을 했고 하나, 김명훈 선수 좋은 자리 같죠? 셋, 그런데 그 네. 자리를 가자마자 나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섯, 깊게 자침투를 했습니다. 여덟,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오게 되고 이곳도 안 들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집이 모양이 커지고 집이 불어나기 때문에 백도 이제 이 선택을 할 때는 흑한테 이 자리를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곳을 들어가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일단 씌워왔고요. 붙이게 되면 뭐 한 칸 정도로 뛰어나가서 공격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김명훈 선수가 위로 눌러가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위로 눌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역시 위쪽에 두터움은 흙이 가져가기 때문에 중앙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자, 나연 선수 본격적인 타계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그래도 꽤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나연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초반전입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사이버오로와 홈앤쇼핑이 만났고요. 나연 선수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 일단 붙여서 두었고요. 네, 이런 아래쪽에 여섯, 변에서 타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붙이는 것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상용의 맥점. 호구를 쳤습니까? 좀 좋지 않은 모양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호구를 선택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젖히는 것이 행마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수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뭔가 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젖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것이 사실 아니고요. 먼저 그냥 젖혀도 여기 뚫고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뚫고 나오게 되면 끊진 않았어도 그냥 이곳을 끊었을 때 이 한 점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곱, 근데 지금 막으면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뚫겠다는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나연 선수는 귀를 돌파하는 쪽을 보고 있을까요? 네,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면 이 막는 게 선수예요. 그러면 2위면 석점이 잡히니까 따내야 되는데 뭐 붙이거나 아니면 3-3만 들어가도 이곳에 손실은 있었지만 귀를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면 백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삼십, 근데 흑이 그래도 둘,
여기는 단수를 네, 다섯, 여섯, 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여덟, 백의 의도대로 너무 뻔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수를 쳐서 백이 뚫고 나갈지 뭐 다른 길을 선택할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냥 백이 하자는 대로 하는 느낌이라서 네. 좀 내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 김명훈 선수가 이 막는 수를 놓자마자 이 AI 글쎄요. 그래프도 좀 백 쪽으로 움직였거든요. 이거는 너무 잘 뚫렸는데요. 뭐 김현 선수의 선택이 좀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어려웠다면 초읽기를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고서 깊이 봐야 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뚫려야 됩니다. 밀면 30초. 이거는 괴롭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계속 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섯, 어차피 둬야 돼요. 여덟, 아홉, 자, 이런 이건 진행이라면 자, 나연 선수의 의도대로 자,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조금 더 좋은 수를 둘 수도 있겠고, 그냥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되면요, 애초에 그 흙의 모양이 양날일자로 해서 모양을 폈고 변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지금 귀는 집이 안 나고 오히려 백집이 한 7집, 8집이 나버렸습니다. 30초.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은 흙의 이 변실리인데 네, 한 20집 정도요. 백집 난 거와 흙집 뭐 빼면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눈에 띄는 실리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분명히 큰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백이 여기서 가장 알기 쉽게 두면 진짜 맞고서 3-3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변화나 분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붙이게 되면 조금 난 것 같지만 젖혔을 때 뒷맛이 좀 고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귀를 또 오히려 흙한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고요. 30초. 뭔가를 둘, 좀 책략 있게 둔다면 여기서 막지 않고 해야 돼요. 여섯, 근데 이 막지 않으면, 그렇죠, 밀게 되면 여기가 선수가 확실히 안 돼요. 백이 먼저 네. 연결을 한다고 해도 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막아져 있지 않으면 이어도 붙여서 이 수가 안 늘어나요. 두면 위로 집어서 단수 교환을 하더라도 이어야 되는데 끊어서 백의 수가 계속 세수에 묶여 있고요. 흙은 뭐 계속 내수입니다. 한 수 부족이죠. 네, 자, 나연 선수도 알기 쉽게 막았습니다. 이거는 흙이 30초. 하나, 둘, 글쎄요, 손실이 좀 넷, 큰 것 같은데요. 음, 이게 단순히 귀를 산 문제가 아니라요. 귀를 예를 들어 양날일자에서 귀를 살면서 이 모양을 보시면 3과 동시에 위쪽이 뚫려 있는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산 겁니다. 저희가 처음 모양을 좀 떠올려 본다면 네. 흙이 양쪽 날일자로 다 귀를 굳힌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형태에서 백이 이런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보통의 이런 형태에서 사실 지금 나연 구단이 들어온 자리죠.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뭐 붙여서 이 한 점을 중앙 쪽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지금 실전에 씌웠을 때 뭐 붙여서 타겟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30초. 변으로 좀 뚫고 둘, 나가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이 양날일자의 형태인 귀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서 어느 정도의 실리를 확보하고 아홉, 그렇게 여기 귀를 정리를 안 합니까? 예, 확보하고 그렇게 두는 편이 실리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추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균형 자체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여기를 밀었는데요. 사실 뛰면 이 실리로 봤을 때는 역시 좀 악수 교환입니다. 근데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에 벽을 하나, 생각해서 둘, 이 중앙을 키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실리로는 일곱, 조금 괴롭다고 보고 오, 젖혀가는 게 되죠. 네, 돼요. 당장 끊어갈 수는 없는 네, 걸까요? 젖혀가는 게 됩니다. 뭐 여기를 이제 붙이면 단수쳐서 안 되고요. 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촉촉수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역시 나연구단도 중앙을 의식한 선택입니다. 30초. 하나, 그렇다고 흑이 마음 편히 중앙만 또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섯, 일곱, 아, 그래도 가네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가지는 못할 겁니다. 한 번 더 가면 글쎄요, 이거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늘었을 때 이 두 점이 뭔가 공략이 안 된다면 백의 실리의 손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늘어두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네. 자, 백도 한 번 더 젖혀가는 것은 좀 모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연구단의 스타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나연구단이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예. 오늘은 아니네요. 예. 자, 늘어두었고요. 이 중앙으로의 진출 그리고 또 흑을 차단하는 수단까지도 제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참 중앙을 키우려면 계속 밀어가야 되는데요. 괴로운 입장이 한 칸을 뛰게 되면 여기가 지금 연결이 됐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이 100흑두점이요. 네. 또 스스로 좀 고립을 시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흑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아래쪽을 급소를 가서요. 백의 의중을 물어봅니다. 그냥 호구 쳐서 받을지 아니면 아예 받지 않고서 뭔가 중앙 방면으로 시음을 할지를 지금 타임이 물어봤고요. 백의 반발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뛰는 것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여기는 역으로 한 칸을 당했을 때 그냥 자체만 봐도 맞고서 뭐 나중에 끝내기 들어가는 거 그냥 맞기만 해도 지불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가 이렇게 손을 돌리기에는 뭔가 좀 뒷맛이 개운치가 않아요. 백도. 여덟, 네, 뛰어나가는 게 좋은 자리예요. 사실 흑도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냥 뭐 한 칸 정도도 굉장히 무난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오히려 좋았을까요? 김명훈 선수는 뭔가 흐름이 좀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기를 뚫려서 좀 결정적으로 지금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뚫리고 지금의 이 상황까지 되니까 확실히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늘었고요. 이제 이 상황이 됐을 때도 흑은 계속 손을 뺄 수가 없죠. 왜냐면 가장 알기 쉽게 뭐 밀고서 막을 때 한 칸만 뛰더라도 뭐 가장 알기 쉽게 뒀는데도 지금 사활이 사는지가 의문입니다. 네.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두면 받아야 돼요. 그냥 막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막는 게 정수 같아요. 오히려 여섯, 막아서 백이 못 살아 있는 것을 약간 또 노리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막았을 때 여기를 백이 이 정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보고 둬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부분적으로는 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래쪽이 못 살아있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백도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백은 그냥 단순히 여기를 밀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지금 중앙으로 봐도 좋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연결고리도 확실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가장 무난하고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 동시에 흑의 사활도 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왠지 나연 선수라면 자, 이렇게 지금처럼 밀어가면서 느긋이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나연구단의 스타일이죠. 여기가 불확실하면 그냥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김명훈 선수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늘어가기는 조금 이미 어렵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한 번 밀렸기 때문에 여기는 는다고 해서 이 정도의 짐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백이 또 중앙을 나오게 되면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백돌이 계속 와요. 그러면 여기 집 크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가치가 조금은 많이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뭔가 실리적인 자리를 10초. 하나, 더 그냥 가는 것이 셋, 실속 있는 판단입니다. 다섯, 네, 지금 여기도 약간 좀
이런 데 붙이는 게 또 생겼죠. 그래서 확실하게 해둔 의미가 있고요. 백이 받아두면 이제 그때는 손을 돌릴 겁니다. 살아있죠. 네. 결국은 저렇게 한 수 더 가일수를 했고요. 백은 받아두어야 할까요? 이 자리는 뭐 워낙 두텁기 때문에요. 받는다고 봐야겠죠. 받지 않으면 이게 선수입니다. 살아야 될 때 여기 끊는 게 바로 생겨요. 네, 그러면 백이 석점 끊기게 되면 전국적으로 10초, 다 열버지기 때문에 둘, 받아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고 흑은 사실 여기가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여기 두지 않으면 이런데 바로 파고들어서 이걸 또 잡지도 못하고요. 잡지 못했을 시에는 20집 나던 곳이 집이 또 확 줄죠. 이곳을 파고당하는 것과 이곳을 역으로 붙이는 것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근데 이런 곳을 둘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냥 백이 알기 쉽게 위에서 눌러가게 되면 뭐 젖히거나 했을 때 귀에 뒷맛도 없고 중앙까지 백이 가져가게 된다면 아래쪽에서 실리를 차지했지만 백이 이 중앙을 차지하고 돌이 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좀 크거든요. 네. 열, 왜냐하면 흑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백돌이 오게 되면 이 중앙이 집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당연히 집으로만 본다면 붙여야 되는데요. 방금 또 보여주신 대로 이 상용의 정석과 같은 형태처럼 흘러간다면 백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면에서는 그냥 뭐 한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둬서 30초, 그냥 여기도 방비하고 둘, 셋, 넷, 온갖 이런 데 선수를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차하면 이런 데를 나올 수도 있고요. 계속 좀 노리는 것이 어떨까 싶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둔 것은 일단 아낌없이 교환을 한 거네요. 백돌이 중앙으로 계속 오거나 그 수순이 진행돼서 돌들이 놓이게 되면 사실 이런 것조차도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백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흑도 나오게 되죠. 백돌이 중앙 쪽으로 밀고 나오게 되면 흑이 행마를 10초, 하나,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보시면 여기를 활용할 수 없는 다섯, 상황이 벌써 돼버립니다. 근데 돌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 어느 정도는 백한테 쫓겼을 때 조금 득이 되겠죠. 이 흑돌에 대한 지원군을 좀 미리 네. 두어놓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나영구단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것 자체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걸 받아주는 걸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뭔가 좀 더 확실해졌죠. 네. 모양이 결정이 점점 되고 있고요. 하나, 백의 입장에서는 이 뒷맛이 나쁜 자리도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흑의 활용 자체가 물론 백이 나왔을 때 이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곳이 만약에 집이에요. 근데 위쪽에서 활용을 했을 때 이 자리는 좀 당하면 아프겠는데 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자리만 놓고 보면 아픈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뭐 이곳은 당연히 그냥 오면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약간 아깝기도 하죠. 지금 이제 아래쪽을 둘 마음이 없어요. 위쪽으로 할 때부터 그냥 여기 들어오는 침투만 임시 방편으로 막은 것이고요. 하나, 둘, 그렇다면 자,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든 실리로 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실리로 따라간다면 역시 중앙을 뭐 계속 키우거나 네, 지금 붙이네요. 글쎄요. 거기를 붙입니까? 자, 이곳의 약간 실리라도 이거는- 좀 확보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건 사실 실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거 좀 작전이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은데요. 중앙에 돌이 갔다가 다시 변으로 갔다가 글쎄요. 자, 김명훈 선수가 우아기 쪽에서 좀 한 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일까요? 네.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기가 좀 어려워요. 흑이요. 30초, 하나, 지금 확정과 자체 집으로 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섯, 만들려면 지금의 바둑에서는 중앙인 것 같은데 중앙이 열, 뭐 지금 사실 두번 남았습니다. 안 뚫린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뚫려 있어요. 여기도 뚫려 있고 위쪽도 뚫려 있고 뭐 아래쪽도 확실하지가 않고요. 뭐 사실 집으로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실리적으로 두는 방법밖에는 없긴 하거든요. 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중앙의 두터움을 살리는 쪽보다는 어떻게든 자, 실리로 따라가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 막는 자리가 굉장히 두텁죠. 다섯, 예, 여기 갔죠. 지금 중앙집을 이건 사실 짓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인 것 같고요. 일단 확정가면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곳에 네. 흙집이 한 7집 정도 났고요. 이곳은 위당하고 아래를 당하면 20집 정도입니다. 27집. 이곳은 한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5집 정도 볼까요? 32집. 이곳이 넷, 흙이 와서 집이 좀 여섯, 그래도 일곱,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30집 정도는 아홉, 충분히 네 봐줄 번 수 있어요. 남았습니다. 네, 30집도 조금 두터워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의 확정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흙집이 60집이 넘어갔죠? 네. 62집이고요. 100은 이곳이 30집입니다. 6집 정도 났고요. 네, 11집. 이곳이 이게 와서 한 8집 정도 났네요. 그러면 60집이 조금 안 되나요? 여섯, 일곱, 저는 여덟, 이 우상귀 쪽 네, 100집을 11집을 봐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요. 네. 저는 잘못 썼는데요? 그런가요? 잘못 썼는데. 네, 잘못 썼네요. 사실 약간 이관계가 있긴 한데, 예. 정말 예, 가혹하게 제가 봐주시는구나 잘못 생각을 썼어요.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랑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잘못 썼어요. 예. 그것을 당한다고 가정을 해도 15집이 났습니다. 둘, 그럼 100도 60집 정도 나죠? 네, 실리가 꽤 상당합니다. 일곱, 여덟, 거기까지 주네요. 지금은 그 확정가로 보면 뭐 반면에서 한 흙이 조금 앞서 있는 정도죠. 근데 중앙에 발전성은 흙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은 발전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보다는 흙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100 선수고 약간 미생인 상태에다가 듣는 것이 이런 자리가 조금 흙의 입장으로 신경이 쓰이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이 확실히 편합니다. 네. 자, 나연 선수가 그곳을 젖혀갔고요. 이제 100이 원하는 활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까요? 여섯, 일곱, 네, 뭐 일단 이렇게 잡아주는 자체가 활용 자체를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다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단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곳에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단수를 이렇게 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2점을 조금 살려 나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지금 자체로 구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뭐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30초, 자, 나연 선수는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나연 선수라면 막 이런 곳을 그냥 젖혀 입고 둘 수도 있어요. 여섯, 일곱, 공격을 하네요. 자, 중앙 쪽 나를자. 자, 나연 선수의 선택입니다. 두텁게 둡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선수로 다 해도 못 살아 있다는 얘기죠. 늘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뭐 자체로 지금 살아있지도 못하고요. 흙이 나오다 보면 이거는 중앙의 백이 두텁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활용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셋, 크게 넷, 다섯, 빛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일곱, 여덟, 아홉, 아픈 자리예요.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다음 착점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가장 싫어하는 바둑으로 판이 짜였습니다. 반대로 나연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류의 바둑이 네, 아닐까 뭐, 싶어요. 이런 바둑은 사실 뭐 기사라면 누구나 좋아하지 싶은데요. 나영보다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백에게는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고요. 네, 지금 뭐 사실 모양 자체가 완벽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엷은 돌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흙은 근데 일곱, 이곳이 좀 신경이 쓰여져. 예, 이곳이 이거 이렇게 둬야 하나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이게 늘게 되면
또 이거 네, 괴롭죠. 김명훈 선수 좀 더워요. 네. 괴로워요. 네. 이렇게 살아야 하는 형태라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기를 이제 넣을 때 백이 그냥 이걸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 해버리고 막으면 또 한 점을 이렇게 끊어 잡아야 되는 건 뭔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위도 당했고 늘어서 끝내기를 아래쪽을 봐야 되는데 끝내기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들어가다 만 느낌이죠. 당해서 이거 당하고 마지막 백이 손 돌아오면 둘, 셋, 넷, 이거 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이 힘드네요. 아홉. 그래서 젖혀서 처리를 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여기 늘면 이거 당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교환을 해버리고 여기를 그냥 역으로 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안 하고서 그냥 늘게 되면 백한테 뭐 늘거나 아니면 그냥 젖혀 있는 것을 또 당하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는 얘기죠. 30초. 하나, 인공지능 그래프는 어느새 꽤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좀 괴로운 흐름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흙이 둘 때요. 백이 날일자 좀 얇네요. 그냥 밀고 나오게 되면 여기 뭐 이제 중앙이 사실 백한테 좀 두터움이 훨씬 더 간 것 같아요. 중앙의 두터움마저도 이제는 백이 좀 발언권이 있을까요? 네. 아예 그냥 이어버리네요. 여기를 당해도 그냥 한 점을 끊어 잡고서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곳이라도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좀 고전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짜였는데요. 자, 과연 김명훈 선수 반격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11월 랭킹 22위에 랭크되어 있는 김명훈 선수, 그리고 나연 선수는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연 선수 랭킹이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최근에 성적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뭐 바둑리그에서도 4연패를 당하는 등, 그래서 5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뭐 아마 나연 선수의 최근 랭킹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하락폭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뭐 지금 바둑리그에서 다시 연승을 거듭하고 있고 곧 아마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곧 발표될 이 12월 랭킹에서는 그래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자리도 사실 나중에 당하면 그냥 두 집 차이가 나요.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 하고서 계속 다녔다가는 뭐 역으로 당하게 되면 그냥 뭐 자체로 두 집 차이 나고, 사실 여기가 지금은 흑돌이 오게 되면 좀 두텁긴 하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백으로서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흑으로서도 받기는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근데 하거든요. 이거 안 받으면 따내고 따내가지고 그건 정말 괴롭죠. 네. 사실 이런 것도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흑이 네. 반대로 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보면 이거 하고서 여기 두고서 이런 자리가 역으로 진짜 큰 자리가 되는 거죠. 흑이 먼저 두는 것 자체가, 백이 받는 것도 큰데 이미 당했어요. 여기도 했고 아래도 했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역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릴 겁니다. 그래서 나연 선수가 놓치지 않았던 걸까요? 근데 사실 정상적으로 봤을 땐 여기를 밀고 나가는 게 맞는데요. 이거 당할까 봐요. 역시 또 실리에 민감한 나연 선수의 선택답고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까지는 몰랐어도 이거 젖히는 것은 여기를 한 번쯤은 그래도 나오는 편이 어땠을까 싶고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이 정도까지 선수하는 것은 그렇게 손해도 아니었거든요. 이건 사실 받아야 돼요. 이거 하면 좋은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게 하나,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셋,
그래서 이 정도는 다섯, 하고서 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당연히 흙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밀고 나서 안 두게 되면 더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거 맞게 되면 그래도 흙이 한시름 났어요. 이제는 다시 중앙에서 흙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중앙의 두터움은 흙이 자,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나연 구단이 이곳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돼서 너무 좀 집으로 손바람을 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둘, 셋, 이렇게 막히는 건 두터워요. 조금 후회를 할 것 같고요. 손님끼리 좀 빨리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개의치 여기죠.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실리로 굉장히 즐거운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몇 집 정도 될까요? 그거는 그냥 뭐 자체 이 상태로만 봐도 10집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끝내기도 있어요. 10집은 충분해요. 네. 하나, 또 그런 얄미운 끝내기가 남아있군요.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안 받, 일곱, 여덟, 차라리 그냥 안 받는 게 낫습니까? 그냥 둘 때 안 받는 게 낫겠네요. 뭐 다 받다가는 그냥 아래도 당하고 뭐 해서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네,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나연 구단은 중앙의 두텀은 지금 어차피 큰 집이 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냥 확정가로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인 곳만을 선택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영훈 선수가 여기를 젖혀 이은 것은 다음에 이제 치중을 한번 가요. 그리고 있게 될 때 여기를 들어갑니다. 막으면 젖히는 게 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지금 당장에 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런 수가 남아 있으면 이 자체가 백이 뭐 완벽한 두터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이곳에 돌이 놓여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30초. 하나, 그래서 실전에 이 진행을 선택을 했어요. 네. 넷,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백을 까다롭게 할 수 있는 자리, 김명훈 선수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끝내기를 나연 구단은 서두르고 있죠. 아낌없이 다 결정을 하네요. 자, 나연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좀 경계선이 네. 많이 그려져 있을까요? 지금 끝내기하고 있어요. 놓칠 수 없는 자리죠, 그 자리도. 예, 이거 뭐 역으로 당하면 이건 못 견딥니다. 그건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끝내기 하고서 아마 여기 넘어갈 거예요. 반상 최대예요. 하나만 해두고 가나요? 네. 이렇게 나연 선수가 알기 쉽게 두어가는데도 김명훈 선수가 저렇게 괴롭죠.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뭐 형사 판단을 해보시죠. 여기가 이제 막아서 두터움은 생겨서 이 두터움은 제외하고서 일단 보겠습니다. 흙에 이곳에 확정가로 보면 6, 10, 일단 22집이고요. 28집, 한 30넉집 합쳐 30넉집이고요. 이곳은 이제 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끝내기 해야 될까? 막는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랬을 때 나 50, 여기가 한 마지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5집 정도 흙이 납니다. 백은 넷, 다섯, 이것을 제외하고서 55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한 62집 정도. 반면 한 7집 정도의 차이죠. 중앙의 두터움 여기를 안 봤고요. 이것도 지금 늘어서 약간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래도 흙이 밀기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으로는 여전히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흙의 집을 본 것이 둘, 그냥 대략 이런 정도로 본 겁니다. 넷, 다섯, 이 아래쪽만 봤어요. 그러면 위쪽은 안 본 거거든요. 네, 이만큼을 안 봤습니다. 두터움은 하나도 포함이 되어 네. 있지 않았군요. 그 상황에서 한 반면 6집에서 7집 차이였으니까요. 덤까지는 한 11석집 정도. 그거를 내야 돼요. 이 중앙의 두터움에서. 어렵죠. 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 좀 희망이 그렇죠. 생겼을까요? 순간적으로 축이 안 되죠.
네. 네, 축이 안 됩니다. 순간 축인 줄 알고 이게 무슨 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축이 안 됩니다. 네, 나간 김에 네, 네. 축이 안 됩니다. 쏙 빠져나가네요. 그럼 뭐 당연한 수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진짜 안 둘 수가 없는 자리네요. 뭐 한 칸을 뛸 수도 없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당하니까요. 다섯, 이제 여섯, 축이 안 된다고 보면 이걸 빈상각으로 둬야 되니까 일곱, 괴롭죠. 자, 나연 선수는 자, 이쪽에서 한 번 갔고 저쪽에서 한 번 갔고 아, 얄미운 작전을 너무 구사하고 괴롭히네요. 있어요. 네. 이걸 받아주면 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위쪽에서 활용은 활용대로 하고 여기 미는 교환할 때 그냥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따낸 거예요. 막은 게 아니라요. 이거 또 한 집으로 한 석집은 차이 나죠. 마지막 하나, 둘, 어. 셋, 넷, 견디고 견뎌야 됩니다. 지금은 흑도 견디고 견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앙의 집을 최대한 많이 내야 돼요. 여기와 여기 뭐 둘 중에 하나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따로따로 조금씩 내도 되고요. 그만큼 지금 실리의 부족 격차를 중앙집으로 메꿔야 돼요. 중앙이 두 텀을 활용해서 이 10집 이상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그런 과정에서 이 100에 늘어나는 실리까지도 경계를 해야 하니까 흑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냥 밀어서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백집도 조금 난다는 얘기죠. 흑집이 늘어나는 만큼 백집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일까요? 백집도 여기서 한 5집은 나요. 근데 이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긴 한데 이런 것도 계산에 넣어야지 형세 판단을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저도 잘 못 나요. 이게 눈에 보이는 상대의 집이 불어나는 것이 커서 일단 그것을 지우는데 혈안이 돼서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의 집이 불어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10집 유리예요. 근데 흑이 여기서 한 10몇 집이 나면 바로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5집이 나면 뭐 약간 미세하게라도 다시 좋은 거예요. 그런 형세 판단이죠. 역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셋, 네, 근데 지금 근데 다섯, 여섯, 조금씩 격차는 좁혀지고 있어요. 나연 구단이 확실히 이 중앙을 안 나와서 뭔가 흑집이 생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아졌어요. 네. 여기는 확실히 날 것 같고요. 이제는요. 이제는 흑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2시간 셋, 장고대국 1국은 여섯, 여전히 일곱, 문희비 선수가 아홉, 유리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국 장고 대결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 국은 계속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반을 지나서 종반 이제 끝내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끝내기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를 찔러놨기 때문에 이 자충이 차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눌림 당하면 아프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밀어야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도 이 중앙 실리는 어느 정도 확보를 많이 할 수가 났어요. 있겠어요. 그건 많이 났어요. 오히려 한 발 더 젖혀가면 안 될까요? 이곳이요. 폭을 한 줄이라도 좀 키우고 싶긴 한데요. 이거는 반발을 하겠죠. 아, 여기가 예를 들어 2번 이 선수가 되면 그냥 단순히 밀었을 때도 좀 위험한 느낌이 드네요. 뭔가를 이제 늘지 않고 행마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마지막. 행마를 하는 순간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밀면 또 늘어야 돼요. 아. 막으면 잡혔죠. 그래서 젖혀가질 못합니다. 네. 자, 늘어서 받아뒀고요. 지금 이런 경계선이라면 여기가 집이 꽤 많이 불어났습니다. 맞고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가 15집에
25집? 여기도 한 32집 정도 났거든요. 37, 40, 40석 집. 제가 아까 22집, 집만 22집 봤죠. 그러면 65집입니다. 흙집은 꽤 늘었습니다. 하나, 여기가 30집이었고, 36, 넷, 다섯, 마찬가지로 일곱, 55집에 여덟, 62집에, 여기가 좀 생겼죠. 백도 한 5집 정도. 그러면 지금은 거의 반면 승부에 이곳의 흙의 두터움이네요. 여기가 얼마나 나느냐. 그래도 흙이 분명히 많이 추격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거는 추격이 됐어요. 나연 선수가 알기 쉽게 두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 격차는 분명히 좁혀졌고요. 아주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뭐 아직도 백이 유리한 것만은 분명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중앙을 빠져나왔으면 이 바둑은 진짜 흙이 이기기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막히는 순간에는 바둑이 좀 어려워졌어요. 네, 흙에게도 분명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나연 구단이 너무 그 집으로 확실하게 집만 딱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두텀을 좀 경시했을까요? 투톱까지 가져갔으면 이건 진짜 그렇게 도저히 덤을 낼래야 낼 수 없는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의 두터움 때문에 확실히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자세도 분명히 달라졌어요. 네.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아까는 나연 구단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고 김명훈 선수는 좀 더워 보였고 지금은 반대 입장이 됐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교환을 이제 안 하게 되면 또 역으로 당해요. 이게 역으로 당하게 되면 뭐든지 그냥 뭐 한 집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역으로 당하는 순간에 이걸 당하는 순간 100집이 한 집 줄었죠. 그리고 다음에 단수 치고 뭐 있고 이렇게 나와도 지금 보시면 이 모양의 형태와 좀 전 모양은 여기 흙돌이 하나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집으로 굳어진다면 역시 한 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네. 또 역시 역으로 2집 차이 나죠. 역시 나연 선수가 이런 부분 기민해요. 네, 이거 또 당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해버리고 지금 이것까지는 뭐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긴 해요. 여기는 가야 됩니다. 10초. 하나, 그런데 흙도 이 중앙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이거 많이 않을까요? 늘어났어요. 여섯, 네, 이거 다 하네요. 여덟, 뭐 아낄 이유는 뭐 지금에 와서는 전혀 없습니다. 네. 언제나 선수가 되는 자리니까요. 자기 입장에서도 아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중앙이 문제예요. 자, 차이가 좁혀진 만큼 백도 좀 최선을 다해서 깎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뭐 한계는 이곳이라고 봐야겠죠. 한계선은 여기입니다. 뭐 더 들어가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백집이 또 부서지니까요. 그냥 날일자로 지키는 순간에 가장 무난하고 백은 한 5집 정도의 집을 낼 수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역시 날일자였고요. 자, 흙은 이제 이 부근 중앙에서 자, 집을 그럼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단순히 여기 집만 낸다고 해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거든요. 뭐 여기 집도 내고 백집을 그냥 최대한 그냥 나는 정도만 다 만들고서 흙집을 키워야 돼요. 하나, 백집도 깎고, 셋, 이렇게 되면 사실 백이 지금 더 이상은 불어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곳을 둬서 이곳에 한 7, 8집이 불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미세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연 구단이 방심을 많이 했어요. 자, 김명훈 선수가 우변 쪽을 밀어가면서 백의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일까요?
여기는 뭐 바로 하겠다는 얘기죠. 아, 예, 이거 바로 해서 하나,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따내고서 이렇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요. 넷, 다섯, 여기를 끊습니다. 여섯, 끊으면 이건 당할 수 없죠. 네. 그때 이제 여기가 사활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못 살아 있어요. 아, 완생이 아니죠. 예, 못 살아 있어서 지금 위쪽에서 예를 들어 그냥 다 파워가 된다고 보면 이거 잡으러 가면 잡히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치면 여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흑이 이곳을 두면 백도 여기를 둘 거예요. 약간 서로 맛보는 자리고요. 하나, 흑이 예를 들어 이곳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해요. 아, 다섯, 선수가 된다면 정말 네, 좋을 텐데요. 좋은데 여덟, 아홉, 이게 되면 이바둑은 이 순간에 그냥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백이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좀 문제가 생길 수 아, 있을까요? 이거 전체 다 안 걸립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 사실 어렵긴 하네요. 이곳을 그냥 단순히 잡으러 가면 여기는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잡을 수 있겠죠.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해도 못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그냥 단순히 잇고 찝을 때 이곳이 안 끊기네요. 여섯, 일곱, 단수 쳐놓고서 이렇게 잡으면. 아, 그러니까 안 끊기니까 일단은 급하게 받지 않아도 되고요. 석점 정도는 끊길 수 있어도 그거는 급하지는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둘 때 찝으면 단수 치고 석점도 잘 안 끊기네요. 이렇게 처리할 거고 끊으면 두고 여기는 무사하니까 이때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백은 한 수를 이런 자리에 더 둘 수 있는 겁니다. 백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꽤 네. 탄탄합니다. 백으로서는 여기는 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까지 선수됐으면 둘, 이거 진짜 어. 중앙집이 네, 그건 정말 역전까지도 예, 논해 볼 맞습니다. 수 있겠어요. 여덟, 아홉, 그건 막았고요. 자, 그것도 선수가 되는 자리죠. 저 김명훈 선수가 뭔가 좀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김명훈 선수가 잘 둬서 추격을 했다기보다는 나연 구단이 추격의 빌미를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느슨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만 게 조금 득이죠. 아니면 이 비마도 있고요. 가장 알기 쉽게 뭐 날일자를 하고서 여기만 들어도 이 형태가 지금 실전과 비교하면 넉집 차이가 나고요. 대신에 이걸 하게 되면 흑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가 한 집이 났던 곳이고 지금 실전은 총 넉집이 나니까 석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흑이 이곳을 막은 게 일단 집으로만 봤을 땐 한 집 득이죠. 물론 뭐 마지막 하나, 나중에 약간 이곳에 가일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섯, 득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선을 젖혀갔습니다. 네. 단순히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끝내기를 이것을 못하게 되면 여기를 선수로 이임당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끝내기 봐서 젖히게 되면 그때는 먹여치고서 뭐 먹여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약간 있습니까? 이게 끝내기로 보면 그냥 둘, 셋, 두긴 해야 되는데 다섯, 여섯, 확실하게 먹여쳐도 되겠네요. 여덟, 왜냐면 사활도 걸려 있고 하니까요. 열, 먹여치고서 예를 들어 이렇게 두게 되면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를 당했죠. 물론 들어가는 거는 남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게 되면 아우. 백도 뭐 받기가 사실 까다로운 그래도 건가요? 여기를 늘어야 될 수 있어요. 이곳이 선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나연 선수가 이 받는 방법에 대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백도 응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백이 여기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뭔가 백 쪽에서 여섯, 일곱, 여덟, 선택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고 이 장면이 되는 거죠. 있는 거 선수를 못 해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자, 수치가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사실 지금은 뭐 역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국면이 어려워졌어요. 아, 이 바둑이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지금 마지막 나연 선수가 좀 고삐를 늦췄던 것 같아요. 셋, 자, 김명훈 선수가 자, 그 자리도 좀 날카로웠던 것 같고요. 뭔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이 나연 선수의 심기도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이미 좀 불편해요. 이미 지금 이 바둑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흑은 계속 선택이 이거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역시 하중왕 이거 쪽이 하고 싶은데 네, 흑에게 어려운 네. 과제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셋,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선택을 해야 돼요. 오, 붙여서 그냥 아예 어차피 여기를 못할 바에는 그냥 쫄리겠다라는 얘기네요. 차라리 길을 내어주겠다는 뜻이네요. 글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몇 집이나 불어놨을까요? 음, 한 이곳을 막아서 몇 집 불어난 거죠? 한 석 집 불어놨을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뒀는데 물론 백이 이곳을 밀진 않겠죠. 근데 수순으로 보면 이 상태로 밀고 이거와 교환이 됐으니까 이 중앙 두터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건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날일자보다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김명훈 선수가 자, 급하게 착수한 자리였는데요. 네, 이건 뭐 밀 수밖에 없죠. 아홉, 이거 방향을 글로 나갑니까?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우 선수 생각은 그냥 단순히 날일자로 지키게 되면 여기도 당하고 이 모양 자체도 백이 번져 둘 수 있는 찬스가 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키되 여기를 나갈 수 있는 모양까지 만든 건데요. 30초. 하나, 글쎄요, 그렇게 둘, 셋, 정상적인 진행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은 중앙에 조금이라도 불어날 자리를 계속 흑이 가져간 상태로 개가를 해야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백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불어나진 않았어요. 넉집, 10, 15, 20, 28집이거든요. 30 넉집. 여기도 다 이렇게 당하죠. 40, 45, 50, 30초. 하나, 둘, 72집이에요. 72집 갖고 되는 건지 봐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형태 네, 판단이 소문나죠. 네, 자, 다시금 필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2집이에요. 이거 집 낮죠? 네. 100집 5집이 확보가 됐습니다. 6집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이에요. 67집에서 8집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러면 반면 넉집에서 5집이거든요. 네. 여기 발전성이 흑이 죽어버리는 순간에는 넷, 이거 조금 어려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좀 전에 어디 둔 거죠? 나연 저 선수가 네, 밀었죠? 그쪽을 밀어갔고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군요. 좀 색다르게 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가 약간 걔가 할 때 이 부분이 있었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네요. 저처 이음을 당하네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늘면 이어야 되는데 다섯, 나가서 여섯, 여기 잡히네요. 여기를 당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는 치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었습니다.
역시 나연 선수가 이 중앙 쪽을 밀어가네요. 그러면 여기가 보통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라고 봤을 때는 한 집 차이가 늘어서 났지만 위쪽으로는 치받음을 당하는 순간에 전체 두 집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도 한 집 차이가 좀 납니다. 마지막 자, 일국 장고 대결 자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함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한태희 선수와 문유빈 선수의 일국 장고 대결이었고요. 네, 결과가 나왔죠. 네, 이 바둑은 사실 지금 모양 보시면 백이 중앙이 굉장히 두터운 모습이죠. 이 중앙의 그 두터움과 주도권을 문희빈 선수가 가져가서 조금은 빠르게 우세를 잡았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문유빈 선수가 마지막까지 지켜냈을까요? 한태희 선수가 일국 장고 대결만을 본다면 이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네. 2시간 장고대국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인데 오늘은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문유빈 선수가 마지막까지 지켜냈습니다. 뭐 사이버로의 희망이네요. 네. 문희빈 선수 지금 2대6을 이기면서 5승 3패 팀의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팀의 사지명인데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자, 문유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사이버오로가 선취점을 올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 나연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추격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유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사이버오로가 승점을 먼저 추가했고요. 과연 김명훈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네, 이곳을 밀어서 젖히고 젖힌 다음에 늘었고 이렇게 됐죠. 여기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아파요. 이 흙의 집이 그냥 이렇게는 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원래 났던 집만 난 거거든요. 이 두터운 프로스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좀 전에 이제 백이 여기를 누는 순간은 흙이 덤을 못 내요. 네, 받았고요. 네. 이건 덤을 내기 어렵습니다. 흙의 플러스 알파가 됐던 부분이 모두 사라졌어요. 네, 이거는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붙이고 이 작전이 약간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앙을 백에게 밀려서 결정이 되고 보니까요. 이 흙이 늘어난 실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나연 선수의 선택은 중앙이 아닌가요? 여섯. 뭐 거기도 큰 자리죠. 네, 그것도 이제 자체 6집 자리니까요. 크고 이제 한 칸을 띄었을 때 제 생각엔 여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물론 크긴 하지만 이 자리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느는 순간에 이 약점까지 다 보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둘 곳이 없어요. 네, 그야말로 다 뒀습니다. 끝내기가 안 보이죠, 아예. 네. 이 그림으로 여기도 거의 이어야 될 겁니다. 이거 당하는 순간에 여기가 이런 식이 되거든요. 나중에 가일수가 필요하니까 당하면 2집짜리 당하는 거예요. 다섯. 약간 그렇죠. 자충도 있고 해서 네. 이거는 뭐 2집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나연 구단은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해버린 거죠. 이곳이 정말 두터운 자리였네요. 오히려 진짜 여기로도 이거인지 모르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는 자리가 네. 그만큼의 가치가 있던 네, 걸까요? 진짜 두터운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느는 순간에 사실은 이곳이 조금 엷어요. 왜냐하면 못 살아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엷은 자리였는데 전체가 다 연결이 되면서 해소가 됐죠. 근데 호구 자리가 오게 되면 여덟. 이게 다시 약간 이곳에
신경이 조금 쓰입니다. 이곳을 그냥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끊는 게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효율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약간 벌써 위험해진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네. 뭔가 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백이 이 자리를 뒀는데요. 이 상황에서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거의 뭐 미세하지 않게 그냥 마무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백이 큰 자리는 다 뒀거든요. 네. 애초에 있는 것과 여기를 뒀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김명훈 선수 자, 중앙에서 이 작은 틈이라도 찾아봐야 합니다. 네, 지금은 뭐 큰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다 뒀어요. 다른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백의 연결고리를 좀 노려보고는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여기는 선수죠. 두터운 자리고요. 근데 약간 두터운 곳이긴 한데 뭐 집으로는 뭐 확실히 득인 건지는 약간 의문이기도 하네요. 근데 뭐 손해는 없겠죠. 이렇게 되는 10초. 하나, 상황이라서요. 둘, 셋, 네. 네,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백돌이 여기 오게 되면 백이 이곳을 하기가 편해져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가 이제 공배니까요. 이렇게 교환이 되면 백의 입장으로서는 집으로만 보면 이거는 약간 오히려 득이 된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원래 집이 아닌 자리고요. 지금은 집이 됐죠. 그리고 백이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집이 되지만 흑돌이 반대편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한 집 차이 나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찝고 둘 때 이렇게 지키면 깔끔하게 들어가요. 집이요. 셋, 예, 붙여서 끝내기를 했는데요. 이게 넉집 자리입니다. 백이 두는 것과. 백이 두면 8집인데 흑이 둬서 넉집이 됐죠. 넉집 자리인데요. 이것을 하는 순간에 백은 이제 거의 지켜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뭐 여기 끝내기 하면 이건 사실 뭐 다 뒀습니다. 네. 자, 모양도 이제 다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둘, 하나, 둘, 개갈 좀 해봐야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앞서 살펴봤던 형세 판단에서는 흑이 덤을 만들기가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이곳이 한 7, 10, 15, 20, 20넉집, 39. 흑은 72집입니다. 예, 백이 지켰다고 보면요. 백은요. 이곳이 1석집, 18집, 22집에 흑이 마지막을 둔다고 보면 26.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각보다 큰 여섯, 차이가 안 나네요. 일곱, 여덟. 여기를 받아야 되는 거면요. 네. 백이 받는다면 몇 집가량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되고요. 흑이 이렇게 두는 순간에 거의 반면 6집 정도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럼 반집 승부인데요? 근데 백둘 차례죠. 백이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이 집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진짜 여기가 컸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곳에 돌이 놓였기 일곱, 때문에 여덟. 네, 자, 흑이 우학이 끝내기도 선수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형세가 정말 많이 좁혀졌군요. 네. 근데 6집까지는 집만 봐서는 6집까지는 안 되겠네요. 여기도 약간 이게 나중에 백이 여기는 확실한 위쪽은 확실한 마지막. 요 집이 확실한 집이 하나,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셋, 둔 다음에 아래쪽을 집어 놓으면 여기가 그냥 백이 한 집이 되네요. 그러니까 위쪽은 반집인데 여기는 확실한 한 집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가한 것보다 여기도 약간 반집 정도 차이 나고요.
베개 입장에서 좀 숨어 있는 집들이 네. 네, 생길 수 있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봐줘도 6집의 백돌 차례라서 흑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수가 나올래야 나오기가 어려운 지금 끝내기 상황이라서 끝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뭔가 끝내기- 사고 날 곳도 없고요. 네, 끝내기 자체가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뭔가 좋은 수를 찾지 못하면 마지막 그냥 그대로 하나, 둘, 셋, 아주 미세한 차이로 질 것 같아요. 다섯, 여섯, 그 차이가 극복이 안 됩니다. 여덟. 아, 그렇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끝내기 하고서 개가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넉집 났었는데 지금은 막으면 6집이 납니다. 위쪽은 근데 이렇게 해서 아예 집이 안 났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끝내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그냥 집 나는 것도 넷, 다섯, 여섯. 여기 한 2집 불어난 것도 크거든요. 김명훈 선수가 오히려 좀 비틀어가고 있는 걸까요? 예, 약간 뭐 변화를 구하긴 한 건데 네, 승부와는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연 선수가 좀 추격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진짜 끝내기가 없어서 흑도 그냥 여기 이렇게 끝내기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2집 차이 나거든요. 지금은 딱 두는 순간 백이 2집이 불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섯, 이건 백이 아까 제가 한 60, 여덟, 67집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불어나서 여기가 한 집이 확보가 되는 순간에 여기도 한 집이라고 보면 이거는 69집까지 나거든요. 선수를 흑이 잡긴 했지만 둘 곳이 없거든요. 예. 바로 이 집 차이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69집은 너무 많이 넣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미세하지 않습니다. 저 김명훈 선수 이 우하기 쪽에서 이 한 번의 실패가 오늘 승부에 좀 직결이 된 느낌이 있어요. 네. 초반에 여기였죠. 네. 여기서 국면의 주도권을 완전히 나연 선수한테 내어줬고요. 시종일관 끌려다녔는데 이제 나연 선수가 국면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봤나 봐요. 느슨해진 것이 보였고 두 텀으로 계속 가면서 흑의 발전성을 제어하고 되게 두 텀을 늘려갔으면 더 큰 차이가 벌어졌을 텐데 거기서 이제 실리로 가면서 찬스가 오긴 왔어요. 근데 막판 부분에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여기를 붙이고서 선택을 한 것이 최종 패착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길을 갔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뭐 더 미세한 승부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 두터워진 형태라면 백이 엷은 부분이 있어서 나연 구단도 조금 끝내기 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뚫어버리는 순간에는 굉장히 편해졌을 겁니다. 일단 신경 쓸 게 별로 없거든요.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졌군요. 사이버 오로 팀의 이 승부는 아무래도 이 장고대국과 많이 연관성이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문유빈 선수가 일국 장고 대결에서 또 특히나 이 장고에 강한 한태희 선수를 꺾어준 것이 정말 크게 다가오긴 하거든요. 네. 다섯, 오늘 여섯, 그 오더도 역시 장고가 굉장히 중요한
했어요. 근데 일단은 선취점 2시간짜리 장고를 사이버로가 가져갔기 때문에 예, 지금 한결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국도 나연 선수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네. 전 두 선수가 딱 만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 주장인 나연 선수에게 네. 그래도 좀 더 무게가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2승 2패였고요. 뭐 그렇죠. 예. 네, 최근 상대적으로 두 또 번의 또 승리는 김명훈 선수가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뭐 글쎄요. 뭐 이번에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성 해설위원의 그 예측도가 네. 예측도가 형편없죠. 예. 많이 좀 형편없어요. 승률이 낮다고 들었어요.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좀 감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예, 진짜 뭐 열심히 분석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선수들이 뭐 물론 상대 전적이나 이 해설위원들이 보는 환경과는 또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제가 좀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쭉 한 7라운드까지 저의 스타일대로 분석을 하다가 네. 8라운드에서 조금 바꿔봤어요. 아. 이 바꿨다는 것은 너무 이제 적중률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남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더니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8라운드에서. 그렇다면 8라운드와 9라운드 결과는 또 확인을 그래서 해보고 싶네요. 8라운드에서는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거 바꿔서 틀린 경우도 많고 감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그 대박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더욱 예측이 힘든 것 같아요. 네. 벌써 소문나서 큰일 났네요. 제가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방송에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바둑은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변화가 만들어질 곳도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선택하기 편하신 걸 수도 있죠. 제가 예측하는 걸 반대로 가면 되니까요. 그거 꿀팁인데요? 자폭이죠. 꿀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김명훈 선수의 좀 괴로워하는 표정이 네. 보이고 있는데요. 다섯, 바둑계 전주 출신 프로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정상권의 기사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기사는 이창호 구단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이로 봤을 때는 홍성진 선수가 있는데 홍성진 선수하고 나연 선수가 같이 전주예요, 고향이. 동양이군요. 네. 그리고 정관장의 이동호 선수도 전주입니다. 네. 하나같이 바둑이 세죠. 전주에서 태어났어야 했네요.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나연 선수는 유명했어요. 2학년 때 이미 이창호배 유단자부에 나가서 다섯, 2학년 때인데 이 형들 5, 6학년 형들 다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기재 신동이라고 불리웠고 유명했죠, 전주에서.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또 신동을 나왔어요. 어떡하죠? 저희가 개그를 네. 감상한 시간이 사라졌어요. 사실 개그는 아니었습니다. 네. 신기해서. 네. 바둑이 끝났어요. 저 김명훈 선수가 초반 얘기라고 했죠. 상변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늘었어야 된다라는 얘긴데. 역시 실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늘어야 되는 것 자체가 이게 괜찮은 건가요? 활용만으로도 좀 당한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실전의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최강으로 버틴 거긴 한데
이 자체로 좀 활용이 된 느낌이라 실전에서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된 다음에 나연 선수가 단순히 그냥 단수 치고서 여기를 돌파해버린 것이 약간의 손해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여기가 확실해져서 초반을 좀 우세로 가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명하면서도 네,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 좀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잘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김병 선수가 시종일관 조금 괴로웠던 대국이었고요. 딱 한 번에 그 끝내기 들어갔을 때 찬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잘 뒀다고 하더라도 역전까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뭐 지금 실전의 그 격차보다는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나연 선수 오늘 초반부터 좀 기분 좋게 이끌어갔는데요. 네. 요새를 마지막까지 지켜냈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완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사실 역전까지 된 건지 확실히 바둑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연 선수가 굉장히 잘 둔 바둑입니다. 자, 나연 선수 4연패 후 이제 4연승입니다. 지난해 다승왕의 면모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뭐 이제는 뭐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오로가 무섭게 앞서갑니다. 2점을 먼저 따내고 있고요. 자, 이국 장고 대결 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참 홈앤 쇼핑 입장에서는 이 대국을 패하게 되면 후반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좀 패배를 확정 짓고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것만은 좀 면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판을 이겨야 지금 뒤에 주장 이영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기게 되면 충분히 후반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마지막 수가 어딘가요? 자, 과연 100번의 심재익 선수 그리고 흑번의 설현준 선수의 대국 자,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기를 마지막 수로 이었네요. 패가 진행되고 있던 걸까요? 여기가 뭔가 피가 걸려 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있고 여기를 있고 잡고 이렇게 두고 뭐 끝내기 하기는 여기도 큰 자리가 있네요. 쉽게 할 건 아니군요. 여기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개가를 해보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따낸 것도 많네요. 사석도 좀 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집 모양으로만 본다면 백은 이 좌기 쪽의 흑도를 잡았고요. 이건 사석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전혀 이 방면도 확실하지가 않고요. 여기도 흑이 사석이 두 개 많은 상황이군요. 네. 자, 이곳의 흑집이요. 여기까지 이제 37집 반이고요. 사석이 두 개 많았죠? 네, 흑이 두 개 많습니다. 69의 예수나 업집에서
한 반집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달라지긴 하네요. 일단 이 상태로 보긴 하겠습니다. 심재익 선수가 끝내기 다른 자리 아예 선택을 해버렸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백집이 많이 난다는 뜻일까요? 지금은 반면으로 약간 흑이 이겼나요? 근데 아, 꽤 큰 차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굉장히 알기 쉽게 했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사실 뭐 백이 이거 잡고서 흑이 한 거니까요. 이거는 심재익 선수가 이겼네요. 지금 차이가 좀 나요. 네, 설현준 선수가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자리가 더 크겠죠. 큰가요? 예, 여기가 큰 것 같아요. 제가 개가는 편의상 조금 그냥 뭐 비슷하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큽니다. 지금도 사실 여기가 큰지 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잡네요. 깔끔하죠. 자꾸 이렇게 되면 여기 두고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면 이 반면 승부 정도의 차이인가요? 반면으로 조금 흑이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달라졌으니까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심재익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홈앤 쇼핑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승점인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여기가 더 커가지고 이미 반면 승부네요. 반면으로도 사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네, 차이가 좀 나요. 와, 심재익 선수가 살아나나요? 예. 이 바둑은 진짜 홈앤 쇼핑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판이었는데 심재익 선수가 이겨내게 되면 후반전이 기대가 되네요. 네. 더욱이 홈앤 쇼핑의 주장 또 이영구 선수가 든든히 네. 버티고 있는 만큼 이 승부 사이버 오로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 판을 지게 된다면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거의 3대2 승부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변수가 있을 만한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 심재익 선수는 이 홈앤 쇼핑에 설현준 선수가 돌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좀 차이가 벌어져 있었는데요. 워낙 또 이 상반된 기풍의 두 기사잖아요. 네, 뭐 설현준 선수는 강력한 전투력, 힘을 위주로 한 선수고 심재익 선수는 뭐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바둑에서 나타나는 장점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바둑을 좀 무난하게 네. 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수비적이라고 봐야겠죠, 확실히요. 두 선수 간의 오늘 첫 대결이었고요. 예, 확실히 그 4연패를 탈출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덜은 것 같아요. 네. 지난 8라운드에서 홍기표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심재익 선수 오늘 설현준 선수마저도 꺾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연패를 당하고 나서 연패를 또 끊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계속 이겨낼 수 있느냐 그 힘 자체가요. 네. 연패를 계속 당하다가 연패를 끊었는데 다시 또 패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인데요. 예, 거기서 다시 승리했다라는 것은 후반기를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신재익 선수가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4연패 이후 2연승 기록을 하게 되겠고요. 네, 팀을 위기에서 완전히 건져냈습니다. 네. 귀중한 승리예요. 홈앤쇼핑 이제 후반전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이버 오로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던 상황에서 신재익 선수가 1점을 보탰고요. 홈앤쇼핑이 1대 2로 따라붙게 되겠습니다. 과연 후반전에서 홈앤쇼핑이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이버 오로가 승리를 가져갈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